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특히 수소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효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조현준 회장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그런 요인은 없는지, 조 회장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지, 이와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즈니스 포스트의 강윤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강윤규 기자입니다. 네, 강윤규 기자. 최근 효성그룹이 외부 환경 변화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는 일이 생겼는데, 이번에 개정된 공정경제 3법입니다. 재계에서 화두가 된 이 공정경제 3법이 효성그룹이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효성그룹은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새롭게 제정된 금융그룹 감독법을 제외한 개정 상법과 개정 공정거래법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기업 집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정 3법에 포함되는 이 3% 룰이 효성그룹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는 걸 좀 봤거든요. 자, 이 3% 룰이 뭔지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3% 룰은 개정 전 상법에도 존재했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최대 주주를 포함한 특별 관계자의 보유 지분이 아무리 높더라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개정 상법의 3% 룰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강제합니다. 감사위원 후보자인 사회이사를 선임할 때도 의결권 3% 제한이 적용되도록 범위가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최대 주주와 특별 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씩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기업들이 이 개정된 상법에서 이 3% 룰에 따르다 보면은 대주주가 원하지 않은 감사위원회 선임 1명 정도, 이건 좀 감수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적대적인 사회이사 1명이 이사진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그런 변화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효성그룹의 지주사 효성, 여기를 좀 예로 보면 어떤가요? 효성의 특별관계자 14명이 보유한 지분율의 합계는 55.11%입니다. 오너일가 3명의 지분만 따져도 52.79%입니다. 그런데 사회이사 1명의 선출을 놓고 보면 개정된 3% 룰의 적용으로 효성 특별관계자의 의결권은 기존 55.11%에서 11.31%로 축소됩니다. 축소 비율로 따지면 79.5%죠.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효성은 3% 룰에 따른 의결권 축소 비율이 대규모 기업 집단의 지주사들 가운데 코오롱의 88.8%, CJ의 83%에 이어 세 번째로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효현준 회장이 2018년에 효성그룹을 이제 지주사 체제로 변환하면서 특별 관계자의 지분율, 여기는 이제 지주사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었고, 또 그렇게 구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힘을 못 쓰게 하는 그런 법 개정이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문제는 축소된 이후의 의결권인 11.31%가 국민연금의 효성 보유 지분인 11.11%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국민연금은 주총 때마다 조현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고 그랬었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현준 회장 입장에서 국민연금은 이 적대적 세력,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에서 조현준 회장이 이 개정 3% 룰대로 이런 적대적 사회이사를 1명 끼고 그렇게 경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좋은 기업 지배구조 연구소와 같은 이 기업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는 기관들이 효성의 주주총회가 다가올 때마다 국민연금과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냅니다. 조현준 회장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효성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게 뼈대입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준말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현준 회장이 각종 재판의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경영에 좀 적합하지도 않고 회사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현준 회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 3%를 극복하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한 두 가지 길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소액주주 또는 외국인 투자자, 다른 이제 기관 투자자, 이쪽을 잘 포섭해서 주주총회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국민연금과
다른 반대표를 던지게 하는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재판 여기에 있는 이 오너 리스크 이걸 다 잘 해소하는 거 뭐 이 길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어느 하나 뭐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총회 열리지만 표 대결로 가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재판 리스크는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건 조현준 회장이 칼자루 준 게 아니라 법원이 쥐고 있으니까 뭐 이건 어떻게 될지 뭐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조현준 회장이 안고 있는 오너 리스크는 효성그룹에 좀 치명적으로 작용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조현준 회장이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의 상장이 무산되자 개인 보유 지분을 회사가 재매수하도록 지시했다는 배임 혐의. 이 배임 혐의로 받는 재판은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었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2심의 판결을 뒤집는다면 효성은 조현준 회장의 경영 공백 사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조현준 회장의 이 리더십이 직접 발로 뛰는 거의 중앙 집권적 그런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효성그룹 경영에서 앞으로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 조 회장의 리더십에 적대적인 그런 사회사를 넣는 이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열리는 효성의 정기 주주총회가 중요합니다. 올해 효성은 사회이사 임기 6년 제한에 따라 2명의 사회이사를 교체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개정 3%를 이게 이제 효성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처음 볼 수 있는 그런 그 무대가 될 수 있겠네요. 조현준 회장은 지금까지 과반 이상의 특별관계자 지분율을 앞세워서 효성의 주주총회에서 공격적 주주 제안들을 모두 막아내왔습니다. 이 지배력의 아성이 올해도 유지될지 아니면 무너질지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올해 효성 주주총회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게 효성그룹의 개정사무법 그리고 또 개정공정거래법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조현준 회장하고 효성그룹은 개정공정거래법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효성그룹은 개정공정거래법에서 좀 더 강력해진 오너 사익 편취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규제는 기존에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말로 알려져 있던 규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너 사익 편취 규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주식회사의 존재 의의는 기업이 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 이익을 배당 등의 형태로 주주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룹 오너가 보유한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수익 창출에 따른 오너 이익이 커지겠죠. 오너 사익 편취 규제는 오너가 그룹 계열사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해 좀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지 않더라도 과도한 내부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살피는 규제입니다. 기존 공정거래법에서는 오너 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 그리고 20% 이상인 비상장사를 사익 편취 회사로 규정했는데요.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상장사의 지분율 기준이 20%로 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효성그룹의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효성그룹은 기존 공정거래법 아래에서도 상장사 3개 그리고 비상장사 12개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 집단 64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 4개 상장사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20%를 넘는 상장 계열사들은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TNC 그리고 효성화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그 계열사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효성그룹의 주력 계열사 그 4곳인 것 같거든요. 조현준 회장의 부담이 굉장히 크겠는데요. 네, 효성그룹은 2019년 말 기준으로 54개 계열사로 구성됐습니다. 그 가운데 주력 4개 상장 계열사는 그룹 전체 매출의 65.4%, 영업이익의 62.7%를 담당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위반해서 규제에 걸리게 되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매출 기준 4%의 과징금입니다. 기존에는 과징금이 매출 기준 2%였지만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준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효성그룹 주력 4개 상장사의 2019년 합산 매출이 9조 7,319억 원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효성그룹은 최대 4천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효성그룹의 새로운 사업, 그 수소 사업의 리스크로 그 계열사들의 부족한 재무 여력 이걸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과징금까지 얹어지면은 정말 그 리스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네요. 그리고 혹시 그 효성그룹의 다른 계열사 중에서도 이와 같은 그 사익 편취 규제 대상 뭐 이런 회사가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ATM 계열사인 효성 TNS가 대표적으로 이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42.39%에 이릅니다.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너일가가 지분 22.39%를 처분해야 합니다. 효성 TNS도 처분해야 할 지분이 굉장히 많네요. 자, 조현준 회장은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하죠? 조현준 회장은 현재 효성 TNS의 상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성 TNS는 2020년 10월 KB증권과 대신증권을 상장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 공개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너 일가가 보유한 구조를 내놓는 방식으로 기업 공개를 진행해서 규제를 벗어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조현준 회장이 강력해진 그 오너 사익 편취 규제 이 칼날에서 좀 벗어나려면은 효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여기에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더 보태자면 효성그룹에는 기존 공정거래법에서 오너 사익 편취의 규제가 아닌 다른 규제에 걸리는 계열사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오너 일가보다 많이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효성 토요타라는 계열사는 그룹 지주회사 효성이 지분 40%를 그리고 오너 일가가 지분 60%를 각각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지주회사 효성이 이 오너 지분을 최소 뭐 10%, 그 이상만 가지고 오면 이제 50대 50 이상이 되니까 뭐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효성 토요타의 오너 보유 지분 60%는 조현준 회장이 20%, 그리고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이 20%씩 들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지분 20%는 현재 집안 싸움으로 좀 그룹을 떠나 있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들고 있어서 오너 일가가 효성에 내놓을 그 지분의 비율을 놓고 좀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현준 회장은 이 문제를 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계에서는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이 역으로 효성이 보유한 지분 40%를 전부 사들일 수 있다. 이런 시선도 나옵니다. 조현문 전 부사장과 지금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아예 두 형제의 힘만으로 효성 토요타와 효성의 지분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겁니다. 효성의 효성 토요타 지분 40%는 장부가액상 31억 원어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크게 부담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뀐 그런 법들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는 조현준 회장이 가야 될 길이 멀고 굉장히 험난해 보이기도 합니다. 조현준 회장은 백년기업 효성, 이것은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산업계의 변화 흐름이 굉장히 빠른데 조현준 회장도 효성그룹의 체질을 미래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공정경제 3법도 잘 준수해야 되고 또 그리고 재판의 오너 리스크도 또 극복해야 되는 이런 과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준 회장이 가지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그 리더십, 이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검의 양날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조현준 회장이 앞에 남아있는 이런 산과 과제들을 모두 극복하고 정말 백년기업 효성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O 톡톡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